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구들 가운데 각종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서 항상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바로 광주시 광산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영배 광산구청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먼저 지역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평안하셨습니까? 광산구청장 민형배입니다. 주민 여러분이 스스로 자치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또 서로 관계를 따뜻하게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더불어 따뜻한 자치공동체 광산을 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CNB 광주방송을 자주 보시고 좋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청장 민형배입니다. 예, 청장님 올해도 벌써 이제 중반을 넘겼는데요. 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을 시작한 게 벌써 6년 차인데요. 네. 6기 그러니까 민선 6기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열 서너 달이니까 휙 지나갔는데 특히 올해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메르스 대응도 있었고 유대도 치렀고 이러면서 되게 그 긴박한 상황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네. 그냥 시간이 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요즘은 주 단위로 막 시간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청장님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기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일할 때 몇 가지 주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청장처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구청장처럼이면 사실은 이제 구청장을 하면 지자체장을 하면 두 가지 점에서 일반 직원들하고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네. 하나는 아무래도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간의 상호 연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고 네. 또 하나는 정보가 많거든요. 특정 부문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보다 정보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꼼꼼해지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직원들이. 네. 그건 저만의 특성은 아닐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또 좀 제가 좀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으면 왠지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보고서가 좀 깔끔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꼼꼼한 좋게 표현해 주신 건데 네. 사실은 좀 까다로운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에야 비로소 네. 정치 지도자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거는 지자체장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요. 전에는 그냥 어떤 그 출발할 때 가지고 있던 첫 마음 이거 잃지 않으면서 좀 바르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정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혹은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하는가. 특히 그 사람이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 실행하려고 하는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걸 민소는 5기 때보다는 6기 들어서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정치라는 게 뭐고 정치 지도자가 뭔가 이런 쪽에 좀 개인적인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청장님 앞에는 항상 혁신청장, 혁신단체장 이런 수식어가 붙어 다닙니다. 그렇게 좀, 붙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글쎄요, 그 부담스러운데요. 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혁신, 자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좀 더 평화롭게 만드는 네. 그런 자치 현장의 혁신. 또 사람들의 생활 환경, 그러니까 물리적인 도시 환경 저 같으면 이런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혁신. 네. 이런 것들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이어서 처음에 제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장님 정치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선거에 나선 거는 2008년 그 총선거였습니다. 네. 그
그때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을 마무리를 하는 즈음인데 2007년 11월에 제가 그만두고 나왔으니까요. 네. 정권이 넘어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가서 좀 국회에 가서 좀 정권이 넘어가는데 저 감으로는 야 이거 상당히 후퇴할 것 같은, 그래서 이걸 좀 맞서야겠다 혹은 좀 싸워야겠다 이런 그 의무감 때문에 네. 좀 뛰어들었는데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하려고 했죠. 당시에 2008년 당시에 총선에 나왔다가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를테면. 네. 그래서 정치는 그만하고 그냥 학교에 가서 선생님처럼 어떻게 기회가 주어지면 연구도 좀 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이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도저히 이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볼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직접 나서는 일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죠. 2008년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또 저희 집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쭉 보다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오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가 진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 이 얘기를 하면 민영배 청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자치가 진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처음에 사실은 제가 그런 그 자치가 진보입니다, 참여가 네. 민주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섰는데요. 갑자기 좀 뚱딴지 같았겠죠. 네. 그건 지자체장이 진보라고 하는 말, 자치가 진보다 이렇게 하셔서 근래에는 이제 제가 뭐 얼마 전에 제 책을 이제 책 제목을 자치가 진보다 이렇게 냈는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제 그 자치가 진보다는 개념의 진보는 그 셀던 윌런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회 연구자의 그런 개념을 빌려온 건데요. 네. 만인에게 이익을 주는 변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부터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그 변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진보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계급 투쟁, 노사관계에서 나타나는 뭐 이런 문제들 네. 또는 뭐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걸 포함하지만 그러면서도 넓게 우리 생활이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되는 변화 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원린의 그런 그 개념을 차용해서 쓰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치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뤄내는 것, 그걸 저는 자치가 진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또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심으로 진실로 우리에게 민주주의 사회를 가능케 하는 길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자치가 진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자치가 잘 되면 결국 더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폭넓은 자치의 의미, 광의의 의미로 보면 저는 한 절반의 성공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자치는 단체자치, 주민자치 이렇게 나누는데 단체자치는 주로 절차와 형식에 관한 측면, 그다음에 국가와 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성립해서 거기서 하여튼 자율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정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내용으로서의 자치, 그러니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저는 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이제 제가 여러 뭐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그 주민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저는 뭐 가령 재정 같으면 저희 구 단위는 뭐 2할 자치 이 정도가 아니라 2% 3% 자치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예산이 한 4,800억 정도 작년에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7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용 재원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한 것, 재정은 물론이고 조직에 대한 것, 각종 제도를 운영하는 이런 방식들은 주민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취약한 거죠. 그래서 그냥 좋게 말씀드리면 절반의 성공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을 보면은 아직 멀었다. 이할자치란 네. 말도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자치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예. 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산구는 대한민국 주민 참여 대표 도시 뭐 예. 이렇게 선포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주민 참여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을 이런 행정에 참여시키는 과정 정말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 대목이 조금 그 좀 논란이 있는 대목인데요. 네.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둬도 이루어지는 것인가?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치 과정, 자치라고 하는 것도 정치 과정인데 이 자치의 과정은 정치적인 의미의 일종의 동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을 어떻게든 동기부여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자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산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판을 깔아놓으니까요. 네. 주민들이 생각보다 자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 아주 분출하는 네. 폭발적인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령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 이곳이 공유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처음에 이곳을 이런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이를테면 주민들이 마을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데까지 참여를 합니다. 네. 주민들이 곳곳에서 여기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네. 이 시설을, 이 공간을 그러니까 사용할 그 기회를 얻는 게 어려울 만큼 참여가 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 판을 깔고 마당을 열면 네. 놀랄 만큼 폭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대신 이것을 이제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대목은 자치단체가 정말 해야 될 몫이죠. 네. 주민 참여 자치행정 예. 이걸 하시면서 혹시 현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혹은 사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두 가지 눈에 띄는 변화 그럼 두 가지인데요. 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어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저는 이제 단지란 말 쓰지 말고 마을이라고 부르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단지에서 네. 작은 도서관을 스스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현장에서 자기 생활에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소문이 촥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자체가 뒷받침한다. 네. 간섭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니까요. 순식간에 각 단지별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냅니다.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자치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빠른 그 확산 속도를 보이더라. 네. 이런 게 하나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는데 굉장히 쉽게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게 전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다가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외로움, 쓸쓸함, 그 허전함 이런 것들이 내재해 있었다가 네.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금방 공동체적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금방 받아들이는 네. 그래서 더불어 사는 방식에 대해서 금방 스스로 수용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런 것들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자유,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열망이 동시에 나타나더라. 네. 자치 현장의 성공 사례는 쉽게 확산이 되더라. 그러니까 참여 열망이 있었던 네. 거고 그동안 그런 기회를 국가주의적인 그런 그 제도나 문화가 계속 억압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하여튼 광산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뭐 지역적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산구 정책 중에서 전국 최초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청장님께서 시행하시면서 이런 정책이나 이런 행정은 좀 다른 자치단체나 자치구에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미 확산된 것들이죠. 네. 근래 뭐 나온 것들도 있지만 이미 확산된 것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이 공간은 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이나 아니면 전국 지자체장들 포럼이나 이런 데 가서 네. 수범 사례로 발표된 건데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네. 이 중간 지원 조직을 세우는 데는 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걸 설립하고 나서 활동하는 걸 보더니 네. 이것이 자치 현장에 주는 효과가 대단하다는 걸 금방 알아서요. 이곳에 다녀간 기관들만 해도 뭐 수십 군데입니다. 네. 쉽게 그냥 확산이 되더라고요. 중간 지원 조직. 특히 여기서는 저희들은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네. 8길이 원칙을 정확하게 지켰거든요. 이걸 그래서 민간에, 저희들이 설립은 했지만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네. 저희들은 뒷받침만 하고, 그 모델이 이제 생겨서 금세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한테 의미 있는 것은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2011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공공부문이 이제 먼저 앞장서자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틀 사이에 한 200군데 기관에서 네. 이렇게 와서 1년 뒤에 정부가 정책으로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해서 지금 공공부문은 다들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자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 재단이라고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재단인데, 처음에 그것이 투게더 광산 추진위원회 이런 걸로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이웃이 살피는,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뭐 공동체 복지 혹은 마을 복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만, 요거는 올해 7월에 정부에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고 하는 걸 두자. 그래서 네. 투게더 광산 동추진위원회가 했던 것 같은 이런 모델을 복지 모델로 좀 채택을 하자 해가지고 시행령을 바꿔서 지금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이 들어갔죠. 네. 지역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지역에서도 그런 세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해준 대표적인 3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 재단, 네.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은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네.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예.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예. 그리고 생활임금 제도 도입, 이런 예. 걸 시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도 이런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또 이런 예. 주장을 하셨어요.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겁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를, 네. 혹은 노동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문화와 태도를, 그런 DNA를 네. 지자체 공공부문에도 심어야 된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 보완제로서, 보완책으로서 네. 생활임금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 공공부문에서만 그치면 저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네. 2단계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공공부문과 연관된 업무를 하는 곳, 네. 가령 저희들에게 무슨 사업을 맡아서 입찰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저희들한테 무슨 납품을 한다거나, 네. 저희들의 일을 대신한다거나, 이런 곳에는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합니다. 네. 전부 정규직 채용일 것, 네. 임금 수준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이상일 것, 이거 안 되면 감점을 주거나, 네. 아니면 불이익을 줘서 일을 못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해서 민간 부문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게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광산구의 정책을 쭉 보면서, 그리고 청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자기 실현의 가장 근본적인 그 과정인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한다면 살고 싶은 생각이 되겠는가? 특히 사람답게 네. 살려고 할 때 노동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 문제는 심지어는 뭐 다른 정책들에도 그걸 자꾸 반영하는 쪽으로 가고, 그 노동과 자본에 대한 공무수행 원칙, 이런 것도 사실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그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적어도 노동에 대한 공무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의무부여할 할 것인가 이런 정도 원칙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결국 인간에 대한 관심이 노동에 대한 그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 7월인가요?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예.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 예. 광주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예. 청장님께서 준비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예. 이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어떤 성격의 회의이고 또 출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정치인들이 결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분권과 자치를 저해하는 이런 요소에 대한 일종의 저항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배경에서 출발을 했고 모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제 지역의 정치인들이 모이고 거기에 그동안 자치분권 활동을 해온 네. 일반 회원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운동은 지역 정치인들만 할 일이 아니고 네. 사실은 자치사회, 분권사회로 가기를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예, 청장님께서는 평소 호남 정치가 지역주의로 매도되고 있다. 예, 그런데 호남 정치는 지역놀이나 지역 출신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호남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야권 정치가 이를 잘 추출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이게 내용으로 보면 호남 정치가 지역주의로 매도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얘기는 언제 따로 한번 대담을 하시게요. 네, 그래야 네. 되는데 네. 아주 짧게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호남 정치가 지역주의로 매도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네. 호남 정치를 지역주의로 매도하면 네. 대체 누구에게 혹은 어떤 세력에게 이익이 된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저는 금방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 정치는 이를테면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호남 정치는 민족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네. 국난을 극복해온 그런 정치입니다. 가령 의병부터 시작해서 5.18 광주 그리고 뭐 87학년까지 쭉 네. 오는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이게 이제 호남 정치의 기본적인 지향인데 네. 호남민들의 목소리인데 호남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호남 정치가 지역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네. 그것을 지향하는 이 열망들을 매도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민주, 민족, 통일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을 못마땅해 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네. 매도의 언어죠. 그래서 저는 이 언어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지역주의라는 말이 아주 오염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지역주의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 또 그 지역에 대한 지역적 가치를 가지고 행동의 기준을 삼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할 텐데,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이런 애정 같은 것일 텐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지역주의로 매도해서 호남을 매도하는 데 쓰고, 그것은 호남 정치가 추구하는 민족, 민주, 통일, 정의 이런 데 대한 것이 두려운 혹은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네. 세력들에게 하는 거고요. 안타까움은 이제 이런 것을 호남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아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소극적으로 좀 두고 보면서 은근히 자신들도 혹시 네. 그런 그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좀 없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오늘 좀 못다 했던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되새겨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정치라고 하는 판에 들어와서 네. 지자체장이라고 하는 걸 맡아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특히 광산은 젊은 도시인데 네. 광산의 우리 주권자들, 우리 구민들, 시민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꾸리는 그런 네. 세상에 대한 열망을 제가 이제 많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가치,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끌어올려서 나누고 더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웃과 살 수 있고 네.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그래서 인생이 좀 즐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새로운 정치를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더 좋은 광산, 예, 더 살기 좋은 광산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